왜 하필 또 지금만 하느냐는 거죠. 왜 하필 기자회견을 지금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호소문을 읽잖아요. 네. 하지만 이 호소문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의 입장만 밝혀지는 상황이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좀 기사를 하세요. 하겠습니다. 회장님, 찢지 않은 게 회장님 때문에 여지껏 저희 기자들이 지금 4명이 기다렸었어요. 일단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N-TV 생각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양시 체육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채용비리 의혹과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층 취재해 오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 관련해서 취재를 맡고 계시는 박준식 기자님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도 많이 와서 취재 다니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날씨가 거의 비가 왔다가 또 그쳤다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는 게 이제 공정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과거의 뭐 상벌 제도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얼마나 더 공정한가. 그렇죠. 그 공정이라는 거에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부여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정하게 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사건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체육회를 가지고 취재를 나서고 있지만 고양시는 이전에 저희도 취재를 했었던 그 양평도로와 고속도로와 네. 같은 비슷한 사안이 고양시에도 있죠. 네네. 네, 그 부분도 체육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취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제 기초적인 거는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시청 원안대로 사안이고 네네. 아니면 원안대로가 이제 신청사 건립건과 네. 이제 이전 건 이 사안이 현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 사안과 좀 유사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그 안에도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게 부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재는 지금 6개월 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시작을 해야 될지는 항상 지금 고민하고 네. 있고 지역에 계시는 그 선배분들 그다음에 언론사분들과 이제 공동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고양시가 저희가 체육회 관련해서 조금 취재를 더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면면이 그 시민들과의 접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부적인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네네. 이용영 그 전무 지도자 그분의 1인 시위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이 이슈로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부분이 참 그나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응현 그 지도자라는 분, 축구협회에서 이제 전무님으로 근무하시는 분, 그분도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이제 받으셔가지고. 후에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서 응원의 메시지는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응원의 메시지요? 네. 시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지만 좀 더 올바른 그 체육계 행정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좀 더 잘 조사하셔서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일단 이용영 전무님께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신 것은 네. 그 어느 것도 이제 얘기할 곳이 없었는데 그나마 보도가 나가고 난 후에 특정적인
떠나서 일단 저희가 일단 단독 인터뷰를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고양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혹자들은 가장 작은 사안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체육계 관계자들은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시스템적으로 정상화되기를 이제 바라면 그 이후에 고양시 체육계의 발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사안으로 먼저 1차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취재해 오셔서 오늘 방송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사안들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네. 갑질이라는 사안으로 해서 시작된 사안이고요. 그 갑질이라고 칭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회장님에 관한 갑질이 많았는데 지금 고양시 체육회의 경우에는 1차 보도가 좀 많이 되면서 시민들이 알게 된 사안은 회장이 아닌 그 아래 이제 사무장과 스포츠팀장 정도 급에서 갑질을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요. 이 사안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14분이나 계셔가지고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가, 시스템적 구조에 의한 문제인가, 네. 뭐 10년 전, 20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이 불거진 사항인가, 요게 이제 관점이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갑질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갑질에도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이제 회장님의 갑질이라는 상황이 주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무장님의 갑질이라는 주장이 있고, 네. 또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 중에 좀 오래되신 이제 남자 과장님에 대한 이제 갑질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나 갑질은 다 있었고, 그렇죠. 이 갑질에 대한 스포츠 쪽에서는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것에 대한 과거에는 뭐 상벌 이런 이제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공정위원회로 바뀌어서 그 공정위원회가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위원회가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생각하는 그 부분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취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이 복잡한 듯 복잡하지 않다 말씀하셨고, 제일 먼저 불거진 것은 채용비리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되면서 네네네. 시작이 됐고, 그 갑질 논란에 대한 부분은 그쯤 나온 걸로 저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보도되었던 것이 이제 7월 11일 날 고양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에서 네. 이게 발화점이 되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겐 되게 이제 아픈 상처이지만 너무나 크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될 단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성희롱이란 그 단어가 들어간 것과 그다음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심각한 단어로 저는 그렇죠. 받아들였고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워낙에 크니까 네네. 그 단어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성희롱, 폭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 그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피해 그렇게 그렇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에 입각하거나 혹은 이제 진실에 대한, 그리고 그 일련의 이제 행위와 절차가 이루어질 때 과연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하고 공정을 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먼저 일단 그 스포츠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네. 그 과거에 이제 스포츠 관련 어떠한 이제 좀 문제 사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스포츠계는 좀 많았죠. 한동안 네네네. 한참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최상위 기관이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회와 정부는 윤리센터 설립에 맞춰 지도자의 성, 폭력 등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령을 정비했다. 그리고 또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추진했다. 법령을 정비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인 공고사항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하기를 이렇게 공고사항으로 이제 추진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야 이 안에서, 자체 안에서도 공정하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재반사항을 신고 접수가 됐을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할 때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네네. 요 지금 직장 내 갑질 하면 그냥 사무직 정도로 생각들을 하는데 이거는 또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네네. 요거 정리를 조금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상위 기관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내려와야, 그래야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네, 그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 기관은 이제 스포츠윤리센터 가장 최상위 기관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다 윤리에 관련돼 있는 건 다 관할하는. 네네네네. 그게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스포츠 내에 이제 인권 침해 사건과 이제 비위 같은 것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네. 지방에 있는 곳이나 중앙이나 있는 곳에 그 안에서 이제 고질적인 게 그분들이 너무 오래되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의무이하게 다 암묵적 합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또 그게 또 이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 건수의 44% 정도만 이제 징계 쪽으로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리센터라는 걸 가장 만들어서 그러면 전문기관이 탄생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조사나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안에도 공정위원회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체육회에도 공정윤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체육회에도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고 일단 단위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다 그 윤리위원회라는 거는 기구가 이제 기관이 존재한다는 모든 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단체에서 이미 공고가 내려갔어요. 다 만들라고. 아주 작은 소도시도 그렇죠. 시군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시군 단위에서는 이제 몇 군데는 아직 안 만들어진 곳이 있었고요. 요번에 이제 고양시 체육회도 이제 이번에 만든 거고요. 네. 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게 있었고 그때 이제 사고 접수가 되게 이제 많이 일어나요. 매년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도만 해도 296건이 있었고요. 2021년도에는 1029건이 있었고요. 22년도에도 904건이 있었어요. 오, 많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한 내 이제 법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한 내에 사건 처리를 하라고 해서 사건 처리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상위 기관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곳에서 이제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원래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 위원분들이 이제 인권에 관련된 분도 계시고 법조계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학계나 이쪽에 스포츠 관련 종사자분들이 다 이제 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문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죠. 거기서 이제 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걸 이제 문체부로 통보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하위인 이제 경기도 체육회로 통보를 하고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이제 고양시 체육회로 통보를 하고 그러면 고양시 체육회는 그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가해자거나 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징벌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절차적 순서의 단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 진흥법을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성희롱이나 폭력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신고센터로 먼저 하라는 거를 이제 공지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거. 네네. 그냥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이나 폭언 뭐 이런 정도였으면 뭐 내부 안에서 해결을 해도 되지만 성희롱이라는 거와 폭행, 폭력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센터로 가급적 센터로 먼저 상위 기관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권고하는 거죠? 네네네. 그쪽으로 그 먼저 신고를 하십시오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양시 체육회에서 벌어진 이 사안은 채용비리는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내려온 사안이고. 그러죠. 스포츠 분야 이제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게 만들어졌고, 왜 성희롱이랑 관계가 되면 그 안에서 조사할 때 지역이다 보면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혈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관계가 돼. 그래서 이제 합의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제 공정성이나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센터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맞다. 순서이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로 이제 순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체육회에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려면 일단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절차적 정당성과 그 공정위원회 위원분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을 날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징계 사유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경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스포츠 공정위원회 이제 위원이 되시려면 일단 외부 위원을 이제 원칙으로 해야 되고요. 법조인 그리고 경찰 관련, 네.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 이런 관련 부분이 이제 있으신 분이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외부 인사가 이제 과반수 이상이 되셔야 돼요. 외부 인사가. 그다음에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네. 그러니까 학술이나 대학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네.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 스포츠 분야는 10년 이상 종사를 하신 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안은 인권 전문가라서 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되실 수가 있어요. 공정윤리위원회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 안에 이제 이 정관이나 이 규제상에 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비율을 정하지 않아요. 아, 몇 명, 몇 프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시 체육회는 이제 한 50% 과반수가 이제 법조인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분 중에서 이제 30%가 넘는 분이 이제 경찰 관련 수사 이런 경험이 있고, 이제 한 분 정도가 스포츠 관련인 분으로 보여져요. 이분이 이제 장학사 쪽 일을 하셔서. 예.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취약점이 뭐냐면, 누군가가 한 명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제한. 그러니까 그 분야 법조인이 10명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일단 외부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외부인 조건만 두고 있지 그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 그리고 또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위원들이냐면 이렇게 네 가지 분야, 법 관련, 그다음에 경찰 뭐 수사 관련, 그다음에 인권 분야,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해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뽑아야 되지만 네. 그중에서 누가 몇 프로는 어떻게 돼야 하는 규정도 없고 네. 한 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네. 한 명이라도 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스포츠 종사자 10분이 하셔도 되는 거고 변호사만 이제 10분이 계셔도 되는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우리 박 기자님이 네네. 지금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거를 조금 더 취재를 하신 이유가 네네. 지금 이번에 이렇게 1년에 3건의 사건이 일어난 것들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안 하냐 네네네. 그 부분을 보시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혹시 절차적 정당성이 위배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피해자가 발생하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네. 어느 한 사안에서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빨리 진행을 할 경우가 있고 네. 이쪽 부분은 빨리 진행이 안 되거나 절차가 틀리게 갔을 경우에는 이 분배에 대한 것과 고양시 체육회에서 하는 행태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안
고양시 체육회는 지금 3가지 사안이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갑질 논란이 또 몇 개가 더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느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건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짚어 보신 거군요. 네네네. 왜냐하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이제 말한 갑질 논란에 대한 거는 숫자적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또 그 안에 스포츠 팀장이 갑질을 당한 사안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것과 똑같은 사안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과거에 직무 해제에 따른 대기 발령이 일어난 사건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그 부분에 관련해서. 대한 거는 과연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직무 해제를 시키고 대기 발령을 시킨 것인지에 대한 이제 또 의문점이 남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짚어보셨다. 네. 1차적으로 가장 상위 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 자체도 지금 심각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건 처리가 되면 그 확률적으로 44%밖에 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 기간 소요가 너무 오래 걸려요. 3개월 걸리거나 이제 6개월 걸릴 경우도 있어요. 네. 신고하고 사건 배당만 한 2달 정도가 걸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나 그 분리 조치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 체육회 안훈섭 회장님이 하신 사항은 이거는 높게 평가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스포츠 윤리센터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2달, 배정만 이제 2달, 3달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한 거 부분은 일단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고양시 체육회의 상위기관은 경기도 체육회잖아요. 네. 경기도 체육회도 그 부분은 이제 인지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분리는 잘 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 사안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까지도 이제 체육회 사무국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정도. 네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상위 기관이 있어요. 네. 대한체육회. 네. 대한체육회도 대한체육회는 이제 3가지 사안을 알고 있어요. 그 기자회견을 했던 사안 14명의 네, 그분들이 네. 갑질에 호소에 대한 사안은 매달 업무 보고를 받아요. 매달 어떤 사안이 있나 문제가 있는 사안을 업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14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그 갑질 논란 사안을 지금 보고 있고 네. 그 사안과 같이 올라온 채용 비리건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안도 인지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체육회장, 고양시 체육회장에 대한 갑질과 비보고 이 사안까지 이 3가지 사안을 다 알고 있고 계속 보고 있다는 게 이제 대한체육회 관점. 경기도 체육회 이제 담당자분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규정상 당연히 고양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단체가 관리단체가 지금 아직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회 등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절차적인 진행을 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맞다. 왜? 시군에서 그건 해결될 부분이니까 이게 상위 기관인 경기도 체육회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네. 고양시 체육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제 불과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이제 8월 1일 날 진행이 돼요. 네.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누군가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의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의 제기를 하면 어디로 넘어가면 상위 기관인 경기도 체육회로 넘어가는데 그 경기도 체육회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또 열려야 돼요. 근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떠한 갑질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네.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없었으면 자 경기도 체육회에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무국 내에서 만드는 절차적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정상적인 수순일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고 급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거기서 또 만들고 빨리 만든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상위 기관에다가 얘기하면 거기서 더 빠를 수 있죠. 공정위원회가 진행되고
그 안에서 지금 고양시 체육회 내의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과연 이분들이 공정한가라는 것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알겠어요. 무슨 네. 말씀인지.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없었다면 상위 기관에 요청을 해서 원래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대한체육회에서는 네네 관계자분. 그래서 그래서 의견 차이가 약간 있고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이제 사무과 이제 소통이 먼저 되죠. 그 상위 기관에서는 다시 이제 업무 보고를 대한체육회로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 공정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를 만든 거는 아주 잘한 일. 중요한 건 시기적인 부분을 제가 조금 네네. 물론 이제 민선 2기 회장님이 되셔갖고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일 중에 하나고 순차적으로 어쩌면 그 시기쯤에 맞아 계획에 있었을 수 있지만 일단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도 조금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 대한체육협회에서는 있는 기관에 먼저 그러니까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를 계속하고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만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쵸.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왜 하필 지금 만드냐는 거예요. 저는. 그쵸. 저도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의문을 가지셔서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하긴 했지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들어서 좀 더 집재를 해보신 것 같은데 네네. 여기 지금 고양시 체육회 문제는 제가 매주 그러니까 몇 주차 지금 진행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항상 시기적인 부분에서 애매모호함을 주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모든 절차적 이런 것은 약간의 의견은 있어요. 약간의 의견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이제 공정성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세요. 그렇죠. 여기 체육회장님께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의견을 달고 싶지는 않고 왜 순차적으로 지금 맞게 좀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쵸. 하지만 왜 하필 또 지금 만드냐는 거죠. 왜 하필 기자회견을 지금 하느냐는 거가 똑같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성이나 공정성에서 지금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도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임총을 열어서 그건 이제 합법적인 절차대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합니다도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신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분들을 선출하는 네, 건가요? 과반수 이상이 하셔서 땅땅땅 한 분들만 위원이 되시는 거예요, 변호사? 아니 거기서 이제 임총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력을 이제 설명을 하시겠죠. 법조인이 좋아, 누구시고. 오케이. 네. 거기에서 이런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참석하신 분들이 이의 없습니다. 한 분이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이미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그건 소수 의견으로 남기겠습니다 해서 그러면은 네. 지난번에 혹시 7월 17일 임총 때 이제 한 분이 이제 반대합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미 이제 땅땅땅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럼 7월 17일 호소문, 제4차 호소문을 발표하던 그 임총 자리에서 이 안건을 통과가 됐죠. 그 자리에서 이제 호소문이 또 이제 낭독이 그럼 된 이거네. 거죠.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 대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자리를 임시적으로 주최를 했으니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이 지금 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발표를 하신 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임시로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러한 갑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야만이 됩니다. 임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경징계든 중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인 거죠. 그럼 7월 17일 날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임시총회에서 이분들을 선임하겠다고 해서 그날 다 이제 오케이. 의결이 통과가 된 네. 거죠. 그 날짜에 이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사항이 또 하나가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업무가 과거에는 이제 섞여 있었어요. 업무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경영지원팀 일도 좀 하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시간의 근무라는 게 또 걸려요. 아. 왜? 생활체육 지도자분의 이제 근무 환경 처우 개선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밤 6시나 7시에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원래 자기네 원칙적인 근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네. 되면 시간의 근무에 대한 어떤 보고나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기를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나 이곳에 이분들 참석을 하시면 안 돼요. 회의할 때는 해도 되는데, 생활체육지도. 그렇게 이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특별, 그게 시간의 수당이랑 이런 근무 체크를 하고 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도 시간에 그 근로로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아니, 그 안에 자기들이 억울한 거 얘기하겠다고 가는 건데 그게 왜 시간에 그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에서는 경영지원팀에서는 이분들이 그 외 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요. 아, 그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무 내 임시총회를 근무 내에서 하면은 근무 시간 상관이 내에? 없잖아요. 어. 근데 근무 외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 근무 시간 외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근로기준법에도 일단 어긋나고. 그러면 이제 체육회 내에서는 그 경영지원팀에서는 그거를 신고를 하고 그 수당에 대한 것도 또 막 만들어야 해야 돼요. 되고. 이게 절차적 또? 정당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얘기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면 공정성에서도 위배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호소문이 있으면 반대 의견인 사람도 같이 존재를 해서 근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회의에 간 거기 때문에 뭐 반대 입장은 없어도 된다. 이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지만 이 지금 공정성과 정당성만 얘기를 한다면 절차적.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우리가 생각을 의혹을, 해봐야 되죠. 왜? 이야기를 때는 양쪽 의견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회의 내 안에서도 반대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임총에서 나온 얘기가 전부 다 외부 인사 아니냐. 최소한 이제 안에서 고양시 내 체육회에 이제 뭐 조그만 어떤 사안이라도 좀 아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고 또 반대 의견에서는 다 외부 인사로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들이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회의는 다 진행이 됐어요. 잠깐만요. 공정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플러스 또 다른 어떤 그 업무 개선이라든지 그 불편사항을 듣기 위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과거에는 상벌위원회였어요. 상줄 사람 명칭이.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는데 준다. 그게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로 바뀐 거죠. 아니 왜 여쭤보냐면 그렇다면 외부 인사로만 하는 게 옳은지 물론 여기 그 법 정관이나 이런 쪽에는 외부 인사 몇 프로? 뭐 100% 외부 인사로 해라는 아니잖아요. 외부 위원 원칙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이사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아, 그 얘기.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조직 외부 내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렇죠. 하면은 정당성이 이제 부여가 안 많이, 되니까 대신 이제 외부 인사를 이제 과반수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그 공정위원회 정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말이 나오겠죠. 왜? 그래도 스포츠 종사자나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 과거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뭐 그렇죠. 10년 이상 그렇죠. 그쪽 관련해서 계셨던 분이라는 거는 그분들이 갖고 계신 경력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최상위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마저도 힘들어하거든요. 공정성에 대해서. 가장 큰 전문 기관이잖아요. 조사자들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위원장을 만들 때는 문체부 또 인허가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 공정성을 갖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조차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왜? 안에서 외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서 볼 때는 이제 고양시 체육회는 되게 작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그 설립과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징계나 상을 주실 때도 과연 이게 공정하게 될 수 옳은 있는가를 것인가? 최상위 기관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 고양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되게 급속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윤리위원을 추천을 받을 때도
규정사항이 뭐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 5년 이상 이런 분들을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판사분들 뭐 20분 뭐 10분 막 이게 다 들어오고 네. 그런 모든 서류 절차가 다 들어오고 그 중에서 아 이런 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예를 들어서 이용영 지도자 뽑을 때도 이만큼 들어왔을 때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스포츠 공정위원회인데, 뭐, 100대 1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그 중에서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시간상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 두 분 다 말씀이 맞아요. 경기도 체육회에서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도 맞고, 왜 규정은 이렇게 볼 때하고 저렇게 볼 때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양시 체육회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맞고, 그 안에서 그 안 사건이 나와서 해결이 되고,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상임위로 넘겨라. 이 상황인 거고, 네. 대한체육회에서는 신고 당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없으면 상위 기관에서 진행,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육회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라는 얘기죠. 그쵸. 순서로 치면. 네네. 그런데 뭐, 그렇죠. 그런데 뭐, 그날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서는 전혀 그렇지도 않던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한체육회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인지하고 있고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고. 네. 경기도 체육회 이제 보고가 올라가야만 대한체육회에서 이걸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일단 채용 관련 사건은 이제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이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무국과 통화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사무장 갑질 이거는 이제 협의가 이제 사무국과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려줬겠죠.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인지시키고 공지를 해준 상황인 거고, 전달도 다 해주신 상황인 거고. 네. 근데 이쪽에서 이제 모르는 거는 고양시 체육회장의 갑질 사안인지 이제 여기서 모르고 있어요. 경기도 체육회에서. 다른 건 다 아는데 회장 관련 건에 대해서만 모른다? 네네. 이 사안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안, 성희롱 관련 알고 있느냐. 성희롱 관련은 여기서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직장 내 그 갑질 정도로만 알고 있지. 네네. 성희롱에 관련해서 접촉했다는 건 폭력과 모른다. 기자회견에 나온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참.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 폭언, 네. 부당 노동 행위, 종용, 갑질, 협박. 네. 협박도 되게 좀 워딩 세죠? 네. 강요, 무시, 근로기준법 위반, 불합리한 업무 지시, 성희롱 등의 행위로 살려주세요. 살기 위한 예원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 체육회에서 성희롱 관련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고 했지만 그 재반 상황에서는 그거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장의 갑질과 비보고에 대한 거는 일단 여기서는 인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에서는 알고 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네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체육회는 성희롱 관련은 따로 보고받은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대한체육회는 거기서도 당연히 성희롱에 관련된 건 보고받은 게 없어요. 갑질만. 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회장에 대한 갑질과 비리에 대한 거는 스포츠 윤리센터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달 이제 사건 현황을 파악할 때 그 사안을 세 가지 다 알고 있고 경기도 체육회는 일단 회장의 갑질이나 이런 사안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열일이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직위회제 및 대기 발령이 났어요. 이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직위회제 및 대기 발령이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공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직위회제가 대기 발령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인 과장님은 저도 그냥 알고 있어요. 중복 폐쇄
저게 이제 대기 발령에다가 예. 한 열흘, 13일 정도 됐나? 취임하신 지 열흘도 안 됐어. 그래서 그 사실 진짜하고 둘이 같이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하려다가 좀 체육회를 위해서 시끄러운 걸 좀 될까봐 그냥 좀 참자. 그래서 그냥 덮어둔 거예요, 사실. 업무 능력 부족이라든가 그렇게 사실 들었는데 내용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유가 없어요, 특별하게. 사유가 특별하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 사유가 없으면 이거는 뭐라고 직권남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공소시효가 3개월 안에 제소하게 돼 있더라고. 확인 다 해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저렇게 또 후배들도 또 시끄러운 것도 또 시끄럽게 또 이렇게 물론 불란치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참자 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제소 안 하고 그냥 마찬가지죠. 그때는 지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3개월 안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고양시 그래도 체육회 발전에서 일단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직장 내 갑질 부분에 성희롱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 이거는 사실이 정말 밝혀지지 않으면 양쪽이 다 정말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은 어지간히 힘들었으면은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왜 계속 얘기하냐면 이 시스템 안에서 이게 길어봐야 1년도 안 된 상황인데 사건이 6가지 정도의 사건이 있는데 과연 그 안에 하나씩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면 지금 현재 이 기자회견이 정상적인 것이냐가 이제 저는 보여집니다.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분들이 직무해제나 대기 발령이 된 거는 업무 절차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검수하느라 확인을 한 기간이 얼마예요? 한 달, 2달이 아니에요. 7일 만에 다시 복귀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가, 직무해제와 대기 발령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가슴에 있지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건 어떤 의도일까요? 전 그것도 궁금해요. 이건 이제 뭐. 그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단체장의 업무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질 신고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이 단기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14명이 신고할 수가 없고 또 그 안에 과장이나 팀장이 또 갑질 신고를 할 정도면 그분의 이제 능력에 대한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총에서도 나와요. 당신의 그 업무 능력과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회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직원들도 과연 저분이 그 자리에 맞는지에 대해서 이게 선거로 됐고 이제 민선으로 됐기 때문에 재신거는 이미 정당성 확실하지만 그렇죠. 업무 능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의견이 나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커졌느냐. 그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정당성. 5월 30일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네. 6명. 네.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불과 이제 며칠 지나서 전체 회의가 있어요. 거의 2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전체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안우석 회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anyway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전체 회의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제보와 신고를 받았다. 이건 뭐 단체장으로서 뭐 참담함을 느끼고 뭐 이런 이제 토로를 하세요.
갑자기 무릎 꿇으면 회의 석상에서 무릎 꿇으면 모든 사람이 좀 당황하는 상황이죠. 예. 갑자기 회장님이 왜 그렇죠. 저러지? 그러더니 이제 일어서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는 게 뭐냐면 사무국장과 스포츠팀장을 직무정지 그리고 목소리가 이제 커지면서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무릎 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넌 절로 가, 꺼져. 너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어? 왜 애들한테 갑질을 해갖고 열 받지?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안에 이제 경마체육지도가 있고 경영지원팀도 있고 모두가 어떤 통보를 받은 게 없잖아요. 회의석상에서 그러니까 좀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게 있죠. 사과할 때는 목소리가 낮겠지만 다시 또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폭언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갑질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정치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제 직무정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비리건. 네. 채용 비리건에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가. 그렇죠. 없죠. 떨어졌으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합격 통지를 받았죠. 불합격 통지를. 1등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것을 보면 그건 네네. 정당성에서는 완전 어긋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체육회를 통보한 그렇죠. 거고요. 체육회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2개의 채점표를 보냈죠. 그게 이제 6월에 이제 보냅니다. 네.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는데. 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신이 보냈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거냐. 그랬을 때, 이분은 이제 회장님한테 지시받은 건 없는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사무장,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은 나중에 이제. 아니, 국민권익위에 서류를 보내는 부분은 그 부분을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채점 조작에 대한 걸 물어보신 거예요? 채점표를 국민권익위에 이제 보내죠. 그러니까 그거를 권익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권익위에서 1차 서류가 들어왔는데 이 서류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가니까 다시 서류를 보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사무국장이 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다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권익위에다가 서류를 다 보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안 회장님이 다 보내라고 한 건 아니고 안 회장님은 보내란 말을 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조작하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왜냐면 그때 사무국장은 보낼 처리가 아니죠. 직무정지니까.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때는 사무국 내에서 이제 그걸 이제 보내주신 거고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채점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신 분은 이제 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분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파견을 하신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채점에 관련해서 이건 확실히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정당성이 아니 공지대에 있는 그렇잖아요. 네네. 다른 뭘 다 떠나서 이 사람이 1등이었든 꼴등이었든 아니 그건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자격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 공고낸 자격 조건에 너무 퍼펙하게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계속 가하려면 14분에 대한 갑질에 대한 건 숫자적으로 정말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정은 팀장도 갑질을 당한 게 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순차적으로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것 또한 같이 이제 심사를 또 하셔야 될 부분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 부분도 이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스피드가 같이 가고 있느냐, 그다음 위원회가 그대로 진행되느냐, 농사 관련도 그대로 진행되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지켜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노무사분들 제가 이제 만나기 시작할 거고요. 네. 현재로서는 가장 상임 기관에서 정당성과 절차가 그대로 하위 기관인 고향 체육회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는 집중 취재하신 부분은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네요. 그렇죠. 저희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정과 상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노무사 세 분에 대한 관련도 이제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그 10분에 대한 분도 그렇죠. 예.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사안은 기자회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또 필요해요. 아. 자, 배성철 과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직무정지가 사무국장과 스포츠팀장이었기 때문에 진짜 총괄적인 업무나 이런 걸 해야 될 분이 이제 배성철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업력도 한 12년 되셔서 이제 베테랑에 가까운 분이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기자회견 1차 때 자기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오, 팀장이 있었잖아요. 하긴 팀장도 피해자라고 나간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렇죠. 그분도, 자, 14명에 대한 갑질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럼 누군가는 컨펌을 해줘야 돼요. 일반 회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회장감을 가장 높으신 분이고, 이분은 뭐 일단 기자회견 자체 이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건 진짜 궁금해진다. 또 누군가 도루라기 해서 돌았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을 뭐 어느 누구의 허락도 없이 이거를 그냥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가 모르지만 저한테는 보고 들은 바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받지 못했던 건 알겠고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팀장님 자체적으로 혼자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근무할 때 그 팀장님 누구 허락 없이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나요? 팀장님 권한으로? 업무적인 거는 보고 해줘. 그 업무적인 다 보고를 해야 되죠. 네. 어쨌든 기자회견도 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자회견을 미리 한다고 기자들을 불렀는데 그 회장님이 모르고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보고를 안 하고 했는지. 보고를 안 하고 한 거예요? 그건 저를 못 들었으니까요. 기자회견 한다는 거를. 당일날까지. 과장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죠. 글쎄, 그건 뭐 직장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그게 여기 내에서 과장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자기한테 하라고. 왜? 그래야 공정성이라는 게 될 수가 있고, 그쵸. 안에서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쵸. 너무 다 근무 역사가 다 높아요. 막 10년, 12년.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센터에서도 전문기관에서마저도 이게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먼저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이번 사안, 이번 고양시 체육회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어디에도 공정과 정당해야 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기자회견의 타이밍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 기관에 보고가 들어갈 때 성희롱이라는 발언이 없었다는 거. 요게 지금 좀 심각한 그러면은 사안이 발생되는 거고요. 기자회견 전에 보고가 올라가는 거죠. 4차까지 호소문 2번, 기자회견 2번이었으면 1차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했으니까 보고가 올라갔겠네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아마 이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징벌 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상위 기관에게 이제 문의하고 상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상위 기관에게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성희롱 관련 건도 있다는 이제 어떠한 사무국 내에서 입장 발언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상위 기관에서는 성희롱 관련을 모르세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고 공공성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분은 뭐 좀 따님이 거의 뭐 뉴스나 보도를 이걸 다 접해서 이성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되셨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좀 심각해진 상황이 벌어지는
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질도 공정성과 정당성이 부여되려면 갑질에 대한 게 사무국장, 스포츠 팀장에 대한 갑질이 있죠. 자, 또 있어요. 스포츠 팀장이 당한 갑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과연 지금 현재 이 14명이 말한 기자회견을 2번 하고 호소문을 2번 한 이 상황과 똑같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일처리가? 예, 1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신고를 하는 걸 하게 되면 똑같은 그렇죠. 시스템으로 가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 사항이 또 있었잖아요. 취임하시자마자. 아, 네. 이게 다 똑같은 상황인데 과연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되지 않았는지를 이제 다 짚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안이 벌어져요. 정당성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제 폭언과 폭력적이고 성희롱을 가한 자가 아니었을 경우에 이 타격이 정말 어마무시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그 대학볕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한 분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점심시간에 자기 시간 내서 밥도 안 드시고 나와서 이 갑질에 대한 거를 조속히 또 처리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처리가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떤 뉴스나 이런 거는 자기 뭐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사안도 또 저랑 같이 얘기할 때는 포토뉴스 일단 나가고 나중에 추후에 하자는 얘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 와서 자기는 그거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저는 또 상황이 또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이 성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알고 인지를 해야 나오는 결론이 편파적이지 않다, 편파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또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다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네. 이 부분은 정말 그럼 이거는 누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질의를 하고 의문을 계속 제시해야만 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채용비리 관련도 이미 요번에 다시 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직장 내 기자회견일 때 다 사라졌거든요. 의제라는 프레임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슈가 되지 않으면 그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진짜로 말씀 이제 취재하면서 느낀 거고 하면서 이렇게 또 취재해 오신 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갑질이라든지 아무리 내부 안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잘못된 단어 선택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단어 선택이라면 피해자가 진짜 없는데 그 단어를 쓰신 거라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을 위해서라도 인터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은 그분들이 받은 피해가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이제 의혹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연 성희롱이 있었는가라는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그다음에 해줘야지. 이제 그 성희롱의 대상이 그들이 주장하는 성희롱의 대상이 과연 여잔가 남잔가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 저는 진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자꾸 그분들은 앞에 나서는 게 싫고 그걸로 인해서 또 추가적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렵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쪽은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 인터뷰를 요청하고 네네. 한쪽 진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인터뷰를 피하시고 네네. 도대체 그러면은 저희가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입장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당사자의 입장들이 우리가 목소리도 변조해주고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하시잖아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공정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저는. 예, 저희 언론사 외에 이제 다른 쪽 언론사들이 지금 취재가 들어가는 걸 제가 이제 확인했고요.
확인했고, 그분들 이제 취재하는 상황에서도 일단 취재원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다 그렇죠. 요청을 다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그 관계자분은 이제 옆에서 참고인 정도로 하시는 분이 배성철 과장님이 이제 편하게 좀 말씀을 아무래도 해주셨고, 윗분이니까. 하지만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무도 나서지 그러니까 않으셨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취재팀들이 한 4분 정도가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일단 ENG 들고 가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통화를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보니까 많이 좀 회장님하고 그 전날부터 좀 통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내방을 하셨길래 제가 이제 취재 가신 길에. 지역에 있다가 이제 보고 이제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이제 회장님이 거기서 이제 입장 표명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입장 표명을 또 안 하시니까. 아니 근데 회장님 그 약속을 했으면 선택하셨으면은 그 저희가 아직 안 하셨어요? 아니 가시고 왔습니다. 경남 보수문에서 왔습니다. 라이브 하고 있어요. 잠깐만 좀. 네. 저기. 처음에도 조사를 못 중이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직장인 여러분들이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덮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 저는 제가 일단은 화요일날 이후에 일단은 하더라도 안 치원 아니더라도 일단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종혁 사무장인가요? 이종희 사무장인가? 네. 네. 그분이 60일 됐더라고요. 출근한 지가. 그리고 그 축구 전무이사님 성적 조작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로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직원들은 뭐 회장님께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시한 적 없고요. 그 지시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쨌든 하여튼 제가 조사를 받고 나서 제가 회장님이 지시한 적 없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조사 때 받고 나서 제가 일단 통화했어요. 네. 제가 어제도 회장님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럼 누군가는 지시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는 건데. 회장님이 모르실 수는 없지 않나요? 내용을. 저희가 네. 지금 입장표는 한 입장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되려 빨리 입장 표명을 하시고 저는 발표해야지만이. 저는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제가 제가 어제 또 통화하다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김종현 사무국장이 지금 갑질을 당했다 회장님한테 그 얘기가 있었어요. 나한테 네. 고발하라고 했어요, 저를. 저 인격적 고발하라고 모욕, 했지. 폭언을 당했다. 저를 고발하라고 했어요. 네, 지금 네. 저를 고발하라고 하는 분이. 제가 하여튼 그 부분에 더 이상. 고양시 체육, 그럼 몇 가지만 더 좀. 고양시 체육회 관련된 업무 차량으로. 이전 연속 체육회 체육팀만이 업무 차량으로 600일까지 4월달에 의전 지원팀을 받으셨어요. 의전하신 분이 있고 또 지시를 받으신 분이 있으니까. 업무용 사람 쓰는 게 맞으셨나요? 회장님 입장표명을 안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예. 공문을 보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그렇게 기사를 하겠습니다. 회장님 찢지 않은 게 회장님 때문에 여지껏 저희 기자들이 지금 4명이 기다렸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요. 이게 왜 자꾸 의문을 키우는 그런 걸 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물론 회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나가서 왈가왈부 하시는 부분은 협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는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네. 회장님의 갑질 문제 아니면 그 배상철 과장님의 이제 갑질 문제 요거 이제 배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신 14분, 14분에 대한 이제 갑질에 대한 거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럼 8월 1일 날 1차가 시작을 해요. 1차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결과라는 게 나오잖아요. 경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경징계라는 게 나오면 업무 정지가 됐던 것이 풀리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14분의 그분들이 호소했던 게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지금 2차로 바로 갔으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2차로 갔으면 지금 이건 최하기간 1차란 말이에요. 네. 물론 1차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요? 경기도 체육회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련의 모든 사안들이 과연 이게 절차적으로 진짜 맞게 진행한 것인가, 단체장이 빠른 판단으로 진행한 것이 과연 맞은 것인가도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중징계가 일어났더라도 다시 또 이의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최상위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로 가면 조사 기간도 좀 길 수도 있겠지만 하단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고 가장 1차 기관에서 하나씩 해 나가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가 지금 사라졌다는 부분, 폭력이나 뭐 이런 거 사라졌다는 부분이 사라졌다는 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네. 호소문 자체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안에서 그분들이 참여해서는 안 될 곳에 이제 시간 외의 시간에 참여를 했다는 거. 했다는 거. 네네. 그러네요. 그런 그리고 부분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왜 지금 만들어졌는가. 시기적인 부분. 그렇죠. 근데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은 기자회견도 똑같이.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anyway 일단 경찰 조사 채용 비리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포츠 윤리센터가 여기도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6월 23일자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 들어간 부분이 이제 조사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알고 있는 거고 경기체육회는 아직 그 부분 사안은 아직 몰랐던 사안인 것 같고요. 하긴 거기는 아래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23일은 바로 그쪽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한 거로는 8월 1일 날 이제 화요일인데 이날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제 열린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아니에요? 마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제 신청을 하게 되고 여기는 이 사람 말만 듣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중징계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의 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위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체육회장에 대한 갑질에 대한 것도 또 스포츠윤리회가 또 열릴 거고요. 그럼 일은 언제 해요? 이래서 지금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체장의 업무 능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이제 비춰질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이거 지금 경기도민체육대회도 코앞인데. 그렇다고 이제 상위 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 어떻게 뭐라고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한체육회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사항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이의 제기를 신청했을 경우에 이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타깝네요. 네네.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경찰 조사라 하면 어떤 거죠?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더라도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냐면 1차가 끝났잖아요, 경찰 조사가. 그러면 이분이 그 결과에 따른 다른 불복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거는 지금 채점을 조작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채점은 조작된 걸 확인했는데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청 오래 가겠다.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또다시 또 경찰 조사는 또 이루어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양시 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고양시 체육회에 또 경기도 체육회가 있잖아요. 왜? 여기 있는 108만 인구 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체전에도 참가를 하셔야 되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고양시 스포츠 정책과도 이제 답답해요. 업무 보고 받은 건 있지만 이제 디테일한 사항은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항이 있냐면 원래 갑질 논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쪽 안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조금 이제 소문 같은 게 돈대요. 네. 근데 이번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전혀 소문이 돈 게 없었다. 없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성희롱 관련은 아예 접하지도 못한 그럼 상황. 어떻게 해석을, 이거는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건가요? 네, 그 사은품 충전기입니다. 네, 갑질. 이거를 나는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고. 아, 이거예요? 네네, 이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누구는 받았고 못 받았고가 아니라 직접 전달을 받았고 못 받았고 아닌가요? 다 받긴 다 받았는데.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장님한테 신고가 들어간 거고요. 이게 이제 갑질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갖고 싶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와버렸어요. 강제적으로 저는 빼앗아 온 것입니다. 아, 달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냥 달라고 했어요. 아, 제가. 사용하고 계신 거 갖고 왔구나. 네, 아직도 이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TF팀이나 이쪽에서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좀 물품이 남아 있고요. 다음 주쯤에는 이제 그 완벽한 선물 세트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런 것도 하나씩 갖고 오시고. 아무쪼록, 고생, 예, 날씨가 대한체육회 내에 이제 갑질이라고 신고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이제 회장 갑질에 대한 신고 사항이 많고요. 통계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사안이 있었고 아니면 좀 큰 사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용이 들어왔을 때 강압이 들어왔거나 이런 사안들이 이제 대한체육회에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채용비리건 채용비리 중에서 이제 지도자 정도 채용비리 사안은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안이 뭐 연봉이 제가 말씀드린 연봉이 뭐 1억 넘어가고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그렇게 불거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저는 그 채용비리 관련해서는요. 갑질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채용비리는 더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는 정말 최고의 자리 이런 거여서 왜 내가 떨어져서 부당해가 아니라 그냥 자기 축구 열정, 축구 인생이 짓밟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국민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단 고양시 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좀 사안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채용 비리 건은 외압과 강압 뭐 그래서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부분에서 있었지 이런 사안은 절대 없었고 그 다음에 14명이 근래에 들어와서 14명이 집단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런 사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경기도 체육회. 근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있었죠. 왜냐면 회장의 갑질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본 게 기자회견을 2번 하고 호소문에 성희롱 발언까지 나온 이 정도 큰 사안이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큰 사안이 벌어지면 한 직장 내에서 14명이나 신고를 하면 너무 큰 사안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어야만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좀 불편한 사항이고. 그래서 불편하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뭐라고 하나요? 신고가 들어와야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사안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건이 맞냐? 하지만 그자들의 공고사항은 뭐 성희롱, 폭력, 성희롱 관련 그 다음에 비리 관련은 원칙적으로 신고센터에 해야 된다. 신고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게 듣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상위 단체에서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대한체육회에서는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대한체육회는 그래도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있고요. 경기도체육회는 3가지 사안은 아니고 요번에 그 기자회견이 2번이 있었다는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안은 아직까지는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접하는 상황. 그러면은 회장 갑질에 대한 건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사안인 거죠. 경기도체육회로. 김종훈 팀장에 대한 사안도 아직까지는 보고가 올라간 사안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전체를 다 가지고 형평성 있게 조사나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취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타 언론사들은 이제 채용 비리건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비리건과 안 회장님의 그 갑질에 대한 사안으로 지금 계속 취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옆에서 잠깐 들은 바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서 지시했냐? 일단 회장님은 절차적인 서류 준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입장문을 발표하겠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단독 인터뷰를 좀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는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은 얘기할 때 운동장 도는 거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고양시 체육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무장과 스포츠 팀장의 갑질이라고 인지를 하면 외부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저희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고양시 체육회 내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갑질당하고 폭언당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데. 14명 생활체육 지도자 14분이 다 한 건데 왜 근데 생활체육 지도자분들만 신고를 한 거예요? 다른 분들도? 아니, 안에 이제 경영지원팀도 이제 섞여 있죠. 있어요? 3분 정도, 2분 정도 이렇게 섞여 있. 그래서 이제 14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나는 갑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신고하신 분들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14분이라는 분이 신고를 했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고 이거죠? 네네네. 같은 운동장 걷기를 하는데 누구는 갑질이라고 느끼고 누구는 이게 갑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받은 사람은 갑질 아니죠, 당연히. 언니 그분들은 이제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형평성인 것 같아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은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취지 하에서 상벌이라는 거를 추진해 줘야 된다.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절차적 정당성이 구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양쪽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감시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고양시 체육회 정도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정도는 제 한 몸 희생해서 하나씩 절차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더운 날씨에 비도 오고 하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안들도 많아서, 취재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경기도 고양 특례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양 체육회, 갑질 논란과 채용 비리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KTN-TV 생각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